안녕하십니까. 제2상위 광라일보 아카데미 마지막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전남대학교 윤택림 원장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958년 광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84년부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1992년부터 전남대학교 전임 강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이시면서 현재 전남대학교 배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 배원장 협의회 회장님을 또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주여성경제인협회 자문위원과 세계합기도협회 자문위원, 그리고 대한배원협회 학술이사님을 현재 역임하고 계십니다. 수상 내역을 몇 가지 보시면은요. 2013년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고요. 2015년도에 제6회 광주연남 사회공헌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2015년 세종대학 나눔봉사 대상, 그리고 2015년 역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하셨고요. 올해 2016년 5월에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학술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실 주제는 중년의 건강을 가지고 전남대학교 배용관 윤택림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리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른 때보다도 더 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게 안 돌아가네. 됐어요. 저도 됐습니다. 미리서부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넣고 나야지 제대로 그 이야기를 고맙다는 말을 내가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그 말대로 모든 것이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오늘 여기 모여서 공부할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 이 말도 참 좋아합니다. 내일 내가 죽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저는 저걸 좌우명으로 해서 내가 내일 죽더라도 진짜로 뭔가를 하나라도 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정형외과 의사인데 시인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누군가 의사가 몸도 아프냐고 물었다. 나무의 몸 수리하느라 내 몸 불타는 줄도 모르고 내 가족 마음 떠나가는 줄도 모르는 나는 바보 의사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성하는 의미로 저걸 자꾸 봅니다. 근데 다행히 제 집사람이 또 의사직을 잘 이해하는 의사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 쫓겨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다 챙기고 절대 훌륭한 의사가 못 돼요. 정말로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충과 효 그 두 가지를 절대 못 챙긴다고 하잖아요. 나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가족들을 못 챙기고 가족들 열심히 챙기다 보면은 나라에 큰일을 못하고 그런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환자를 열심히 보다 보면 연구하는 시간이 없고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환자를 많이 못 보고 정말로 그쪽에 전문가가 못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나이 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WHO에서 오래됐죠. 1947년에 정의를 했으니까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하야가 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 이것만 주로 생각하잖아요. 건강 그러면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다 좋은 상태를 말한다. 그죠? 우리가 다 건강은 다 몸은 건강해도 머릿속에
이 정신 건강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다른 어떤 중요한 몸이 안 좋은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인 웰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 우리가 전부 다 모두가 건강하지 않아요. 전부 다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나라 걱정.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조이고 아팠습니까? 그런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경우는 이것이 건강하지 않다. 그런 것이죠. 우리 명심보감에 40세 이하의 때는 건강해도 그 이후로는 병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그 옛날부터 그런 거 관찰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년기를 40에서 60세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대부분 이 나이 아닌가요? 그러시죠. 저덕이고.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한 70세 정도로 그런 이야기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체가 20년, 30년, 25살 때 체력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해요. 그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체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때부터는 점차 떨어지죠. 그런데 기초대사율도 떨어지고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날쌔리 지는 또 하나의 뇌에서 나오는 원인은 성장 성장 호르몬 호르몬의 변화에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뇌하수체에서 감소하죠. 만들어지는 성장 호르몬은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어 점점 살이 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몸에서 저 호르몬 하나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가 기능이 점차 떨어져요. 근데 기능이 가장 덜 떨어지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뇌입니다. 뇌는 거의 70세가 돼도 청년기에 92% 기능을 해요. 우리 몸의 어떤 장기 중에서도 저렇게 70세가 돼도 청년의 92%를 기능할 수 있는 장기가 없습니다. 신장, 중년 말에 이미 80%로 떨어지죠. 폐기능, 50대 중반에 최고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은 이제 우리 여성의 난소와 뇌의 시상하부에서 주로 성장 호르몬 같이 여성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또 감소. 뇌신경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맥혈관을 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그런데 왜 폐경이 굉장히 되면 많은 뇌졸중의 혈관질환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일까? 그래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 질환에 콜레스테롤을 대한 관심도 낮추고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국에서 성인들의 사망이 이런 혈관 질환이 굉장히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나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병 그러면 암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질환이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뇌의 뇌졸중 또는 심장의 관상동맥. 그 다음이 이제 암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고도 많아요. 교통사고, 또 추락사고, 사고 많죠. 그래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삽니다. 그런데 1, 2, 3, 4위에 안 들어가야 될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 자살이에요. OECD 중에서 1등입니다. 자살이. 우리 한국 사람이 왜 그렇게 자살이 많냐? 그만큼 경쟁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같이 자살률이 많았어요.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느 때는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어느 나라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스웨덴 얼마나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까? 핀란드 얼마나 사회복지가 25년 전, 30년 전에 우리같이 자살률이 많았어요. 10만 명당 거의 30명 사망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이 자살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게 전에 누굽니까? 우리 정몽원 씨였던가요? 현대 그 자살했잖아요. 그분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아픈 곳에 뛰어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좋고 중년되면서 병이 벌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인병 치료 또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 암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포커스죠. 이 사망률 1등, 사망률 2등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것이죠. 여러 가지 신체 측정이나 간단한 것으로도 중요한 병을 발견할 수 있고 이 혈액 검사 피만 한 10cc 빼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이 많은 병들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변 검사, 심전도 또는 가슴 사진, 또 내시경, 또 대장 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골밀도 검사, 또 여성에서는 이런 자궁 경부암, 또 유방암 이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특히 중년 넘어서는 필요하다. 이런 항목들은 매년 하는 게 좋고 위내시경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다. 대장 내시경 5년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 남자 40세 이상에서는 매년, 또 여성에 있어서는 이런 자궁 세포진 검사 몇 년 이래 유방촬영 1 내지 2년 간격으로 하는 게 좋다. 우리 병의 다른 어떤 병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에 통증이 오고, 폐가 안 좋으면 호흡이 힘들고, 뇌졸중이 있으면 뭔가 우리 몸이 느끼죠. 근데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모르는 병이 있어요. 그중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간. 술 사오면은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간은 거의 한 80%가 망가져도 안 나타나요. 그게 침묵 질환이죠. 그런데 이 침묵 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이 또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뭐 뼈가 좀 약하면 약하지 뭐 그렇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골다공증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면은, 오늘은 그것만 머릿속에 탁 하나 넣으시면은 앞으로 내가 생활 태도가 어때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이 시간 낭비하는 것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뼈 기능을,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되게 이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이게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를 보호한다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런데 이건 당연하고 여기 정말로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자, 미네랄 향상성 유지. 우리 몸에 칼슘이나 또는 인, 또 칼륨, 여러 가지 이런 미네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륨 같으면은 우리 몸에 조금만 많아버리면 심장 박동이 틀려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죠. 자, 조혈작용. 우리 몸에 각 피가 각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피가 우리 몸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제대로 생산해 영양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각 분야에 급격하게 이 장기가 망가지고 또 거기에 퇴화가 되는 것이죠. 이 조혈작용, 이 피를 만들어내는데 전부 다 뼛속에서 만들어져요. 자, 간엽 줄기세포, 줄기세포라고 들어봤죠? 우리 몸에 끊임없이 어떤 세포가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에 일주일, 2주일 그러면 죽어요. 그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돼. 새로운 세포가 어디서 오느냐? 전부 다 뼛속에서 와요.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중요한 장기를 어디서 만들어낸다? 뼈에서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냥 뼈가 단순하게 이런 안정성 기능이나 온종 기능이 아니라 진짜로 나머지 모든 장기를 도와주고 계속 군수창고 같이 계속 물품을 서플라이 해주는 그런 장기죠. 그래서 이 뼈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우리가 죽어있는 뼈를 보면은 되게 이런 뼈를 본 거죠. 이런 뼈를 우리는.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뼈는 이 속에, 이 뼈 속에가 가득 이런 세포가 들어있어요.
이 세포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세포들 속에서 아까 말했던 간엽 줄기세포는 뼈도 만들고 연골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뼈가 정상에서는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뼈가 많아요. 그런데 골다공증 되면 뼈가 이렇게 약해져요. 듬성듬성했어요. 근데 이 안에 뼈와 뼈 사이에 가장 좋은 세포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세포들도 여기에서는 흐물흐물해갖고 별로 안 들어있어요. 뼈가 약해지면. 그래서 이런 뼈가 잘 보관되어 있고 유지가 되어 있고 이 속에 세포가 계속 튼튼한 세포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뼈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생성하고 파괴가 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뼈 파괴가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뼈가 이제 줄어들죠. 골다공증은 우리나라 4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이 겪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가 60대가 넘어가면은 여성 중에서는 반이 우리 몸의 뼈는 일생 골다공증. 동안 생성과 파괴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에 의해서 뼈가 골절된 것이 심장마비, 뇌졸중, 유방암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왔어요. 우리 심장마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뇌졸중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성분에서 유방암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흔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이 어떤 때 잘 생기느냐. 자, 여성에서는 폐경, 남자들 흡연 음주 많이 하는 경우, 운동 부족, 영양 섭취 부족, 특히 여성분들 자기 몸 날씬하기 위해서 먹을 거 꼭 참고 다 해서 몸을 호리호리하게 하는 사람들, 영양 섭취 부족. 내가 잘 아는 사람 의사 중에도 저기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뼈가 약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가서 골프장에 가서 이제 골프 연습 몇 번 하니까 이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그렇게 약해져. 자, 저체중이 너무 적게 나온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골절 경험, 한번 결점 있는 사람이 있죠. 가족력이라든지 병력, 과거에 그랬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이제 골밀도 촬영을 하면은 쉽게 할 수 있고, 자, 나이가 골밀도는 한 30대 찌개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젊었을 때 몸을 굉장히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더럽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급속도로 이렇게 안 좋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기서 천천히 떨어지게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오랫동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골절이 척추에 많이 생기고 손목 관절에 생기고 대퇴골에 많이 생깁니다. 척추는 대개 압박골절에 의해서 어떤 때는 자기가 압박골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손목 관절은 이제 대개 지나가다가 특히 이제 겨울에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팔로 뻗쳐가지고 부러진 경우가 많이 있고, 대퇴골에 부러지면은 그것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안 가고 그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허리가 좀 굽은 것이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기 또 쉬워요.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뼈가 조그맣게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될 것이 여기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허리가 좀 좁아져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굽어져 있어요. 허리가 나이 들면 이제 굽어지듯이. 그러면은 그것만 구부러진 것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 구부러진 것 때문에 심장을 누르고 폐를 누르고 내부 장기를 압박하고, 이게 해서 심장병도 생기고 폐병도 생기고 내부 장기의 우리 위, 간 이런 장기에도 전부 다 병이 빨리 오는 거예요. 자, 소화기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위산 역류가 생기고 만성 변비가 생기고, 자,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성인병원에서 다 올 수 있는 병이 다 생겨요. 이 조그만 뼈가 하나 구부러졌는데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뼈가 이렇게 있는데 정상에서 여기 이렇게 뼈가 구부러지면 이게 이제 압박골절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다리가 구부러지는 거죠. 고관절 골절은 우리 몸에 골절이 됐는데 그 영향으로 사망률 이야기하는 골절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고관절 골절은 6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이 10 내지 30%다. 이것도 선진국 데이터예요. 후진국에서는 더 많죠. 회복하는데도 1년 걸린다. 한번 골절되면 이전 상태로 회복이 힘들다. 이분은 63세인데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쪽에 1년 만에 반대쪽이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수술했어요. 여기도 뼈가 부러졌어요. 68세자고 이제 왼쪽을 수술했습니다. 오른쪽이 또 부러졌어요. 양쪽이 수술. 과거에 시사전을 해서 기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동안 임 교수님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가 많지 않냐 그런다. 그 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라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 당시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뭐냐면 나는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광주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저한테 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자기가 산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산에를 가도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이면은 산 그러고 무등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등산 정도는 우리가 갔다 올 줄 알고 이제 무등산은 그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지.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히말라야를 가겠대요. 그래서 히말라야 내가 지금까지 수술한 사람 중에서 히말라야를 가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가더라도 우리 의사도 따라가는 3000m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줄 알고 거기까지 가고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디까지 갔다 왔냐 6군데를 전부 다 6000m 높은데 6700m, 6400m, 6500m 다 6군데를 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또 그것을 인정해주는 뭐 사인이 있더만요. 한 용지에다가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인을 여러 개 받아갖고 그 중에 하나를 저한테 상장같이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그 말을 하길래 내가 분명히 그것을 내가 내 책꽂이에 이쪽에다 딱 내놨지 하고 얼른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 없지? 분명히 내가 거기다 넣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사를 했더라고.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기자가 수술만 하면 히말라야도 올라간다. 근데 진짜로 이 기사를 보고 그랬는지 그 뒤에 4명이 또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은 태백산 올라가고 태백산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고 거기서 딱 높이 자전거 들고 내한테 와서 사진 찍어갖고 내한테 보내준 사람도 있고. 의료 선진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의료진들이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최신 고관절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2번이나 고관절 수술을 받은 경북 상주에 사는 70살 난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얼마 전 멀리 전남 화순까지 와서 3번째 수술을 받은 뒤에야 상태가 몰라보게 나아졌습니다. 진통이 없고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그 약도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작게 안 먹어요. 약도 지금 다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좋죠. 이런 첨단 고관절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의료 선진국 일본을 비롯해 타이완과 인도네시아 등 세계 나라 20여 명의 의료진이 화순 전남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새로운 고관절 수술을 하고도 하루 만에 당장 걸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술법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고관절, 즉 엉덩이 백. 오케이, 클래스. 수술 후 9일 만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정상 같죠. 누가 환자라고 안 보겠죠. 저분이 독일에서 그 사업을 하신 분인데 자기 두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고 자기 형제가 독일에서 의사고 그런데 저분이 이제 저한테 저를 알게 돼가지고 그 스웨덴 대사관 통해서 그분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병원까지 와서 저한테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아 태어난 때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 중에서 가장 유식한 환자.
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의사들은 너무 아는 게 많은 환자들은 좀 싫어합니다. 별거 다 물어보니까 제 인공관절은 종류가 뭐가 돼 있고 어떤 것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수술하는 방법이 이것이 뭐 한 군데 째갖고 하는 방법 있고 앞으로 째갖고 하는 방법 있고 뒤에 째는 방법도 있고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의사니까는 별거 다 물어봐갖고 다 연구를 해갖고 나한테 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 질문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 질문을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은 나한테 수술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인내를 갖고 이 말하면 대답해주고 저 말하면 대답해주고 다 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가 저런 인공관절 수술하면은 양쪽에 이제 다리 길이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되게 1cm 이내면은 되게 사람들 잘 모르고 적응하고 삽니다. 이 중에서도 측정해 보면은 한 몇 미리 정도는 차이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에. 우리 팔 길이 양쪽이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살잖아요. 아 근데 이 양반은 또 저렇게 대충 생긴 사람 같은데 또 예민해가지고 자기를 재보니까 자기는 5mm가 작다 한쪽이. 그 5mm를 윤 교수님이랑 고쳐줄 수 있냐고. 내가 고민하다가 야 이거 나 이런 사람 수술하다가 뭐 안 되면 나 참말로 머리 아프겠다 하다가도 내가 그거 못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수술 안 받겠지 하고 내가 그 5mm 고쳐준다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5mm 고쳤습니다. 이번 수술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것을 또 수록을 하니까 이제 걸으라니까 금방 또 그것을 느끼더라고. 또 본인이 자기가 딱 맞대 양쪽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 저분 부인이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한국 대사였거든요. 여기 이제 와가지고 알게 됐는데 며칠 전에 그게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바로 옆에 있는 온두라스에 있는 그 환자분이 저한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꼭 여기 가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한 척 잡아놓은 환자가 있어요. 여기는 러시아에서 그 블라디보스톡에 컨테이너 사업을 하는 그 사업가인데 저희 이제 병원에 올 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주째 퇴원하면서 양쪽에 이제 2개 목발 짚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주 만에 이렇게 퇴원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양쪽 해가지고 퇴원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외국 의사들이 저한테 이제 와서 배우고 그런 아마 제가 非常にここのユン先生の手術が上手ですので、またアジアから整形外科の医師がたくさん集まってきて、제가 전 세계 어떤 의사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했는데 제가 제일 기분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어디겠어요? 일본 의사들이 저한테 평가를 해줄 때 제일 기분 좋다. 일본 사람들 웬만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무시하지만은 일본 사람들 절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좋은 점수 안 주거든요. 제가 근데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거의 20몇 년 전이죠. 그 당시에 그때 거기 교수님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갔을 때 거기 전체 의원들 같이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했던 그때의 말씀이 지금도 제가 남아 있어요.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는 우리 그 생각 안 해봤죠?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단 말 별로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지만 이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얼마 전에 그 뭐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는 그 영화 있었죠. 거기에 이제 무사들이 일본 무사들이 하면서 서로 하면서 거기 그 당시에는 이제 무사들이니까 전부 다 이제 남자들은 무사돼 갖고 전부 다 하는 것이 반난 이제 칼싸움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이게 나와요. 조선에 대해서 누가 염탐한 사람이 다가가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거기서는 그 조선에서는 이게 칼싸움하고 막 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조선에 있는 남자들은 뭐하고 논다느냐 하고 탁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조선에서는 시라는 것을 쓴답니다. 시를 쓰고 조선 선비들이 시를 쓰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기 그 사촌들하고도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성씨들이 쭉 내려와갖고 또 동본 동성 이 결혼 않잖아요. 일본은 그게 굉장히 없고 그런 그 패디그리 이 가족에 대한 개념도 훨씬 더 옛날보다 우리보다는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 사람들의 의견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이 뭘 잘하면 그렇게 별로 야쁘지 야빠.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공부하고 옛날에는 그때 언제더라 그 우리가 8.15 해방될 때 공교롭게도 또 그분들이 그때 나한테 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제가 기억이 더 합니다. 아무튼 이 골다공증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여러분들 중요성은 알겠죠. 왜 뼈가 중요하다. 중요성은 아무튼 위험인자 이 먹는 거 생활양식,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요새는 약물도 굉장히 옛날보다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 몸에 뼈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약들을 충분히 먹으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식사법이 잘못됐다면 약은 소용없고 식사법이 옳다면 약은 필요 없다. 아무튼 이 식사가 10년, 20년 쌓여서 나중에 굉장히 다른 병을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장암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대장암이 이렇게 안 많았어요. 우리 제 분야에서도 이 고관절이 이제 관절 순파이라는 병이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관절 순파이라는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젊었을 때 먹고 하는 게 먹는 게 달라진 것이 10년 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먹고 건강식을 먹느냐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느냐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암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 제가 전공의 시절만 해도요. 응급실에 가장 중요한 환자가 뭐냐 뇌 혈관이 터져서 오는 사람. 여러분 기억 혹시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지금 응급실에 중환 환자가 어떤 중환 환자 뇌 혈관이 터져 갖고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뇌 혈관이 터진 사람은 원래 혈관이 좀 기형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없어요. 별로.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오느냐 전부 다 뇌 혈관이 막혀서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차이가 있었냐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냐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못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고기를 많이 못 먹었어요. 고기를 많이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 혈관이 튼튼하게 생기질 못해요. 혈관이 튼튼하지 않아요. 특히 뇌 혈관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올라가면 그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혈관들이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지고 안에도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냐 혈관이 막혀서 그래서 지금은 응급실에 막혀서 온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혈관을 뚫을까 하는 약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좋은 식단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과일 생선, 이런 양배추나 브로콜리. 실험 결과 쥐의 몸속으로 들어간 양배추와 브로콜리의 추출물은 암세포에 급착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것은 물론 암세포를 없애는데도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양배추, 브로콜리 많이 먹었지 우리나라가 과거에 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점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잘 먹는 사람들이 대충 먹는 것 같아도 굉장히 그런 것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먹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것들이. 우리 뭐 고체소 과일, 파이토케미칼도 암을 예방하고 아무튼 달게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은 적게 먹고 가능한 조리해서 먹지 말고 삶거나 구워서 먹어라. 싱겁게 먹고
짠 위의 소금이 음식은 과다하게 위암이 유발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 체중, 골고루 섭취. 우리나라에서는 우유와 된장 섭취가 좋다. 과식, 과음 많은 게 좋다.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은 안 먹는 게 좋다. 여러분 다 아는 것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술을 많이 먹잖아요. 제가 술 얘기하면 뭐랄까요? 중국 가면 술 많이 먹잖아요. 중국 가면. 이런 가보겠습니다. 제 이제 제자가 이제 중국에서 와가지고 공부하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중국 가서인데, 아이고 무슨 낮에도 그냥 이제 상을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얀 그 뭐 50몇 도짜리 그 큰 술을 대접하는 그 중국 음식, 중국 그런 사람들 있는데, 아무튼 술은 여러 가지가 안 좋다. 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냐? 남자가 포도주 2잔, 소주 반병, 맥주 1병 정도까지만 마시라. 여자는 그 반틈이에요. 여자는 그 반틈. 아무튼 음주는 지방간의 환경 어떤 것을 잘 아실 것이고, 자,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시죠? 굉장히 많아요. 자, 흡연은 더 나빠요. 흡연은 담배를 열심히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암 사망률이 이렇게 증가해요. 굉장히 관계가 밀접해요. 흡연으로 우리나라가 매년 47,000명이 사망하는 효과와 같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흡연으로 지금 사망하고 있어요. 자, 흡연 그러면 되게 폐암만 생각하거든요. 폐암. 그런데 폐암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관상동맥질환, 혈관을 막게 해요. 혈관을 막아.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렇죠? 흡연 복부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고, 자, 흡연은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다. 자, 이게 봐봐요. 뇌졸중식. 담배가 들어가는 이금방은 괜찮았겠는데, 문노 저 밑에 있는 방광암도 있고, 여기 봐보시죠. 전립선암도 있고, 췌장암도 있고. 그런데 이게 대충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있는. 그러니 흡연하면은 이 많은 병이 생기니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지금이라도 담배 피신 분들은 꼭 내일부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만병 통치약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만병 통치약이 알맞는 운동이다. 자, 왜 알맞는 운동이 만병 통치약이냐? 자, 근육뼈를 좋게 한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근육뼈가 좋아지면 그만큼 뭘 생산한다겠어요? 안에 피를 많이 생산해. 좋은 피를 생산하죠. 그 다음에 신경작용, 심장도 좋아지고 동맥도 좋아지고 체내 노폐물 배출하기 때문에 좋고, 자, 호흡기도 좋아지죠. 자, 체중 조절도 좋고, 당뇨병, 대장암, 고혈압, 뇌, 정신 건강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맞게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내 친구 중에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몸은 좋아졌는데 병이 생겼어요. 어디가 생기겠어요? 너무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관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밤낮 뛰어 밤낮.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가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그래서 알맞는 운동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안 좋다. 운동 횟수는 일주일에 3 내지 5회 정도, 1시간 이내에 하는 게 좋다. 아이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운동하면 전부 다 필드에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네, 그렇지 않고도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 하기 힘든 것은 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 이거. 알겠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전부 다 PT 체조 하잖아요. PT 체조. 방 안에서 PT 체조 하면. 제가 국립호텔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몸 건강 관리 어떻게 했냐 하면은 되게 그 군대 갔다 와서 PT 체조 했다고 그래요. 그 자기 덕방에 갇혀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여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PT 체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제자뛰기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가 많다. 네.
저도 그래서 가끔 합니다. 제 사무실에서도 하고 방 안에서도 하고 제자리 때. 자, 바람직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튼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무리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 60 되면은 아무튼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준비 운동.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 안 하는 게 좋고, 체중 부하 운동을 하되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하는 것이 좋고, 몸 상태에 맞게 하는 게 좋다. 각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자기 평소에 자기가 어느 정도 건강한지. 그래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무 식사와 연관시켜서 운동하면 안 좋다. 이거 중요합니다. 발열이나 감기 증상, 과로, 숙취, 부상 때는 운동을 평소같이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좀 줄여야지. 자, 근육통. 그런데 이런 통증이 가슴이나 복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라. 심장마비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마라톤 대회를 하면은 가끔 마라톤 대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심장마비 돼갖고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자기가 평소에 언제부턴가 몸이 비실비실해요. 야, 내가 운동이 너무 부족했는가 보다. 그러니 운동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주위를 좀 뜁니다. 뛰니까는 또 같이 뛴 사람도 있어. 뛰다 보니까 그 주위에 이제 마라톤 한 사람도 있어. 마라톤 같이 갑시다. 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하다가 본인도 이제 운동을 하니까 좀 몸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클럽에 같이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마라톤 풀 마라톤 못해도 하프 마라톤이라도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등록해갖고 이제 가서 뛰는데 한번 운동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경쟁 심리가 생기잖아요. 아니, 몸이 좀 아프면 그냥 멈추면 될 것인데, 쉬우면 될 것인데, 친구들끼리 경쟁 심리 생겨가지고 기어고 뛰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생겨요. 원래 심장.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는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가를 보고 그런 심한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심이 많잖아요. 경쟁심. 그래서 배고프면 살아도 뭐 하면 못 산다? 배 아프면 못 산다. 사돈네 뭐 사면 못 산다? 사돈 논 사면 배 아프다. 우리가 경쟁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경쟁심리가. 그런데 그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좀 경쟁심리가 있어야지 뭐 이기고 그러지. 그런데 경쟁심리 하다가도 자기가 좀 힘들면은 아이고 좀 포기할 줄도 알고 폭을 들 줄도 알고 그래야지. 아이고 뭐 내 주제에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것이지. 그 마음을 조금만 비워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 낮은 곳을만 조금만 더 향하면 되는데 요걸 못해. 요걸 그래가지고 겪고 하다가 이제 사업도 하다가 사업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벤처 사업 해가지고 성공률이 몇 프로인데 5%예요. 5% 미만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이 연구비를 따려고 프로포절 써갖고 연구비를 딸 수 있는 확률이 10%예요. 그러면은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어떤 사람도 한 두세 번 열심히 프로포절 하는데 연구를 못 따. 에이 안 해 그래. 그래갖고 이제 젊었을 때부터 연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게 연구비를 따는데 10%인데 네가 최소한 10번은 신청을 해봐야지 그 중에 확률이 하나를 연구비를 따는데 10번은 신청해보고 포기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요 10번 안에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폭을 대야지. 자, 정신건강에 특히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식들 다 받아보고 소설명증. 화를 공격이 필요한 자주 낸 것이 또 모든
병은 근원이 돼요. 본능적으로 근육이 먼저 긴장하고 수축된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화도를 자주 내면 또 내고 싶어. 중독이 돼. 특징은 바로 중독성.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화병이 오래되면은 또 모든 병이 또 모든 병하고 연관돼. 무슨 놈은 정신병이 모든 병하고 연관되느냐? 여기에 혈압도 생기고 중풍도 생기고 비만도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고. 야, 무슨 우울증하고 화병이 관절염하고 연관되느냐?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다 그런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화병도 대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쭉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도 있고, 사회봉사나 종교활동 이런 것을 자꾸 나이가 들수록 하는 게 좋다. 제가 미국에 제가 인공관절 큰 회사에 제가 컨설턴트로 시카고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같은 인천공항에서 다시 이제 광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이 큰 비행기를 자가용 비행기로 보내줬어요. 제가 그래서 촌놈이 광주에 사면서 촌놈이 이 큰 비행기를 자가용 같이 타고 갔습니다. 딱 3명 타고 갔어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어제 윤형주 씨 신앙파크에서 와서 노래했는데, 그 윤형주 씨 큰형이 윤동주 씨잖아요. 윤동주 씨. 여기 이제 단동에 중국 연변에 연변대학이 있어요. 연변대학인데 거기에 정형외과를, 거기서는 우리는 정형외과인데 거기는 골과 그렇습니다. 국과 골과에 전부 다 교수들인데, 여러분 그 수호전에 보면은 의적들이 모이잖아요. 의적들이 한 120명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는 딱 2가지 계급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 형님이고 하나는 동생이고, 그 120명이 전부 다 형님하고 동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한테 전부 다 딱 보니까 전부 다, 근데 다행히 저보다 한두 살이 전부 다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동생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연변에 갔는데 뭔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연변에 정형외과 말고 골과에 가서 거기 교수님 만나가지고 한국의 윤택림 교수를 아냐? 내가 도움을 받으러 왔다 하면 다 통할 거예요. 제가 과거에 개발했던 연구관절이고, 여기 뭐 같아요? 호텔 같죠? 이것도 모든 것이 호텔 같아요. 이것도 호텔. 근데 병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이 과거 10년, 20년 전보다 우리 전남대학교 병원 얼마나 더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선진국은 더 좋은 병원을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더 많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리더들한테 그럽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전남대학교 치냐, 우리는 뭐 거기에 돈 내고 치료하는 곳이냐 라는 개념을 탈피한다. 거기는 전남대학교 병원은 우리 광주, 전남, 우리 모두의 병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아끼고, 잘못하면 잘못한다 하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같이 키워나가야 한다. 제가 오늘 저녁에 아파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 김선남 사장님이 저녁에 아파도 저한테 전화 와갖고 나 응급실 가라네 이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우리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때야 돼? 우리 병원이 잘 되게 전부 다 아끼고 키워줘야죠. 정말로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꼭 그 생각을 좀 머릿속에다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이 강의 하면서 수술했다는 것인데, 우리보다 더 후진국에 가서는 가서 수술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하려면은 엄청 힘들어. 6개월 전부터 내가 그동안 썼던 논문 은퇴하고 다 보내고, 거기 의사회에서 다 허락 받아가지고 가서 수술해요. 수술하면서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전부 다 그 보험까지 다 들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해도 그 보험에서 커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수술을 잘 하고, 그 다음날
우리 호주 의사들한테 이제 수술법도 강의도 하고 했더니 그 전날 수술한 사람이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사가 맞으니까 탁 잠이 왔고 깨보니까 수술이 끝났고 아침에 걸어볼 수 있겠냐고 담당 선생님이 말해서 와서 했는데 걸어볼 수 있겠더라. 그래갖고 밑에까지 왔다. 근데 마지막에는 완전히 나하고 짠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기분으로는 내가 일주일이면 필드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참석했던 호주 의사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난리났어요. 이거는 인도에 가서 제가 쭉 강의하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제가 수술하고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주치의가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여기 빅골 병원에 있을 때인데 여러분 빅골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가장 큰 병원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 여러분 화순 우리 전남대학교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암 병원으로 암 전문 병원으로 가장 큰 병원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대부분 모르시더라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좋은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예요. 이분들이 와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할 때 M169라고 그 NHK 아나운서인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제 병원을 많이 믿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뭐 치료하자고 하면은 누가 뭔 말을 했는지 나 가서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어디 가서 기치료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막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가가지고 뭐 현미가 좋다고 하니까 현미하고 뭐 어디 가서 기초를 하니까 뭐 하고 어떤 이불을 하면은 뭐 거기에서 저기 무슨 엑스레이 나와가지고 암을 치료하고 막 별것 다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놔서 내가 이런 보고 번역을 해가지고 환자 입장에서 본 현명한 암 치료. 근데 결국은 그 환자가 내가 진짜로 병이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병원 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것이고 이건 다 이야기했죠. 자, 아무튼 정기적인 건강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식사법, 알맞는 운동, 저 낮은 곳을 향하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 간섭하는 습관은 없애고 이유를 다는 습관 버리고 삼삼하게 살자. 스스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보호하고 감동을 느껴라. 육체적인 스킨십을 자주 하자. 근데 너무 잘못하면은 칠칠맞은 짓이 되니까 칠칠맞은 짓 하자. 팔팔하게 움직이고 구질구질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열어라 지갑을. 네. 특히 부부간에 일단 싸웠으면은 이기려 하지 말고 삼가할 말은 삼가하고 사과할 때는 빨리 사과하라. 절대 오래 끌지 마라. 인도에 그 코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도가 삼각수로 되어 있으면 제일 밑에 같은 건 목포 같은 곳에. 목포 같은 곳에 갔더니 거기가 우리 서해안이 석양이 좋잖아요. 이게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내가 평소에 못 보던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 그래서 가만히 물어봤더니 여기 끈이 있잖아요. 이 끈을 쓱 딱 누르면은 이게 제가 엄청 무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은 위에다가 밥을 막 던져줘요. 그럼 어째? 뭐가 와요? 고기들이 싹 오겠죠. 정신없이 밥 먹을 때는 싹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고기들이 다 잡혀. 아무튼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고기를 많이 잡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